현재의 피프티 사태를 두고 암흑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K-팝의 미래가 이들 때문에 더욱더 어두워진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라고 불렸었던 이 안성희 씨 자신의 이 SNS에도 예전 이렇게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수의 아이콘이죠. 이제부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심판은 누가 당했는지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피프티 멤버들을 지칭하는 소식어가 뭐 통수티부터 사실 좋은 이야기라고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고 아직도 응원하는 소수의 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이런 자신들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죽했으면 피프티 멤버들의 편에 들었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은요, 지금 편파, 폐지 차원까지 올라온 굴욕을 과연 토요일날 방영하는 포항 백골 사건을 통하여 심기일전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종 사건, 사고, 고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정말 장수해 왔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인데 정말 빗발해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후속방송을 예고했지만 그 누구도 후속방송 존재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이 프로그램의 폐지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작진은 입장문인지 사과문인지 애매한 그런 발표를 했을 뿐 그 이후로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 사태를 두고서 한 언론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멈춰버린 피프티의 시간, 투자받은 어트랙트. 이게 지금 팩트니까요. 피프티의 멤버들은 그들의 시간이 이미 멈춰버린 지 오래고요.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엄청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투자처가 불분명하다. 싱가포르에서 혹시 안 좋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냐 등등등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조사 중이니 차후에 좀 팩트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기다 아니다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을 믿고 방송에까지 얼굴을 내비춘 대표 CEO가 직접 협약 체결을 했으며 100억 원 투자금까지 송금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과 굉장히 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특히 소송전에 관련하여 도움을 주면 좋지 뭐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이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제는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틀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물간 CD가 부활한다. K-팝 수출 전성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말이 드러납니다. 대중문화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도 K-팝의 인기를 잘 아실 겁니다. BTS의 군입 때 피프티 사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피프티 멤버들 빌보드 차트에서 17위라는 정말 초유의 대기록을 세운 걸그룹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빛이 바래지고 말았습니다. 이 멤버들을 지칭할 때는 이젠 피프티 사건, 템퍼링 하면은 피프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달드렸던 것처럼 피프티 법까지 이제 코앞에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프티 법이 나중에 이제 정말 확실하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 피프티라는 이름 자체를 전홍준 대표님도 버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멤버들의 사례는 역대 최악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연예계 역사 몇 가지 존재하죠. 그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큰 비난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승준 씨 사태일 겁니다. 최근 이 유승준 씨 역시 국내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남자로서 군입대 관련 비리도 아닙니다. 이 멤버들은 가만히 있는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들의 실익을 위하여 뒷배 세력, 템퍼링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멤버들도 공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님이 좀 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 멤버들에 대한 추가 소송까지 만약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지만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외쳤었던 그런 정의로운 소속사의 대표님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적인 인성, 인간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속사의 대표님으로서는 최고의 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멤버들, 글쎄요. 전홍준 대표님의 이 템퍼링 사태에 끝까지 묵묵부답을 할지 결국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의 이 비리가 전홍준 대표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아이러니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전홍준 대표님을 보좌하고 있는 지금 수많은 든든한 세력들을 보세요. 우선 같은 어트랙트사의 컨텐츠 팀장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소신 발언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광장 변호사분들, 총 변호사 4분이 붙어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템퍼링 사태를 파헤치지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파헤쳐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공표가 되고 난다면 그때 가서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공범의 요소와 요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범 여론만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연예인의 소득 순위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번 쭉 보면 뭐 1위를 하고 있는 영국의 아티스트가 2,990억 원. 와, 엄청난 소득이죠. 뭐 2,730억, 뭐 2,000억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보면 막 1,000억대까지 쭉 나와요. 근데 황당하게도 마지막에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570억 1억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을 향해서 엄청난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피프티 멤버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 위약벌이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나열해 봤을 땐 이 멤버들에게 위약벌 금액은 일단 500억 원이 넘어가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연예인들은요 수천억 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피프티 멤버들은 수백억 원의 변제를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씁쓸하고 이 사태를 사실 누가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이 바라볼 때 참 우리도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합의하기 위해서 뻗팅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멤버들이 기각이 됐음에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전홍준 대표님은 계약 위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프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차를 팔고 롤렉스 시계를 팔고 노모가 가진 돈까지 투자금으로 사용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이죠.
결국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려왔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거절한다면 새로운 소속사에게 이들을 그냥 이관시켜버리고 그 회사로부터 전홍준 대표님의 부채로 남아있는 투자금들과 선급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합의를 하여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피프티 멤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 이들이 생활고를 호소하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위약벌 감당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그냥 이들과 관계를 종료하며 조금이나마 이들에게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소속사에게 넘어갔을 때 그 소속사에게 전홍준 대표님이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넘어가는 그 새로운 소속사가 더기버스일지 아니면 새로운 뒷배 세력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멤버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소름 돋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우선 JTBC의 이 뉴스, 유튜브 영상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JTBC 뉴스에서 제2의 피프티 만들어주세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결국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 영상의 제목이 굉장히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의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는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2의 멤버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이 2기 멤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어트랙트, 이 피프티 분쟁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600억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를 받았지만 정작 이 안성일 씨, 뒷배 세력으로 보이는 안성일 씨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장면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도 이가 너무 아파요. 원래 이가 안 좋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계속 피가.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짧은 몇 마디만이라도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빨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입장을 대기사에게 전가시켰을까요? 이것마저도 안성일 씨가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지 떳떳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당당하게 600억 가치를 인정받아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까지 해냈죠. 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의 태도와 행보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피프티 큐피드에 이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프티 멤버들이 버티기를 해서 만약 이들이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게끔 소송전을 장기로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멤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JTBC에서 보여준 제목처럼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제2의 피프티 멤버들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안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멤버들이 안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누가 말라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의 계약 기간은 아직 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그래 너희들 가고 싶은 소속사를 가든지 나와 관계를 어쨌든 정리를 하자 라고 합의하기만을 원하는 모습으로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요번 JTBC에서 보여준 이 100억
투자 유치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피프티 멤버들이 버티든 말든 전홍준 대표님은 6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만약 가처분 소송 항고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엄청난 전홍준 대표님을 든든하게 보좌하고 있는 이 변호사단과 함께 또 항고 처리한 것도 기각 처리를 냈어요. 그럼 멤버들은 천상 계약기간 6년 동안 전홍준 대표님에게 귀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멤버들 활동할 수 있을까요? 계약상 위반이지 않습니까? 위반을 하면 할수록 이들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과 각종 법적으로 불리한 것은 점점 더 거대해질 것이고, 만약 이 사태를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전홍준 대표님과 변호단을 무시한 채 방송활동을 한다? 국내건 해외건 어마무시한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멤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요, 피프티 멤버들 집에 그냥 직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야외 활동하거나 외출하면 기자들이 아마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근데 사진 한 장 안 나오는 거 보면 집에만 있는 것 같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위약벌, 변제 능력 없어서 못 갚는다 라고 했을 경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큐피드 음원 정산을 안 해주는 걸로 협의 봐도 될 것 같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급 보류 조치가 된 이유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가처분 소송 때문에 지급 보류가 된 겁니다. 근데 기각 처리가 됐죠? 근데 이들이 또 항고를 했어요. 가처분 소송은요, 기각 처리, 항고, 재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홍준 대표님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기 멤버들 뽑아서 100억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투자처에서 자금을 받아 빵빵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런칭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멤버들은요, 활동을 못한 채 소송에만 발이 묶여있고 정작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사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 가수로서 활동도 못하고 소송전도 끝내지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될 말이 왜 이러죠? 얼마만큼 될 줄 아시나요? 그 기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멤버들이 무려 남아있는 계약기간만 6년이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시면 이 민사재판 소송이 평균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리는 사안입니다. 이 멤버들은 패소를 해도 또 항소하고 그렇게 본안 소송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죠. 일각에서는요, 전홍준 대표님이 그냥 전속계약 기간 6년 다 될 때까지 이 멤버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6년 정도가 다 될 때쯤에 이 멤버들에게 너희들 전속계약 기간 동안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으니 우린 여기에 대한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그때 가서 청구하겠다. 그러면 이들은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재판이 또 3년 걸립니다. 더하면 몇 년이죠? 전속계약 기간 남아있는 6년, 그리고 6년이 다 돼갈 때쯤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1년에서 3년, 총 9년, 10년이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대인 이 멤버들이 9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맞습니다. 30대가 됩니다. 30대 아이돌 데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 멤버들 데뷔했지만 데뷔했다라고 하기에는 데뷔한 지 고작 4, 5개월 만에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 이 멤버들 30대가 돼서 말도 안 되게 전홍준 대표님에게 승소한다 한들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째 발이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멤버들을 두고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새로운 걸그룹들을 만약 런칭을 해버린다? 야,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전홍준 대표님이 계약서상 피프티 멤버들이 여전히 소속 가수가 되어 있고 사실
한 소속사에 한 가수만 있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추가 멤버들을 착출해서 새로운 아이돌 런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피프티 멤버들이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완전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죠. 나아가서 이 멤버들은 소송전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의미한 헛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시기에 가서 이 멤버들이 패소하여 손해배상액,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돌로서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압류될 겁니다. 그때 가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요, 이 멤버들이 그 사이에 뭘 했던지 간에 막말로 유튜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들이 위약벌을 생활고라는 핑계를 대며 갚을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전속계약 기간 한 5년차 될 때까지 그냥 전홍준 대표님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 가서 이 멤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돈을 기준으로 전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멤버 4명이서 정말 유튜브 활동을 따로 하여서 10년 동안 한 10억을 벌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억 원에 대한 돈은 다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약벌 청구를 해도 생활고를 핑계를 대면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송 자체를 전홍준 대표님이 그냥 나중에 하면 돼요. 왜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안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처분이 아니라 제대로 전속계약 이제 해지를 요구할 텐데, 만약 그것마저도 앞에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의 변호단이 확실하게 방어를 해내버린다면 이 멤버들은 정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